비행기를 타고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그 기체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를 향해 하강하는 그 순간, 다들 한 번쯤 떠올려 보시죠. 네, 창밖으로 도시불빛이 막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날개 쪽에서는 막 웅 하는 기계음이랑 같이 플랩이 쫙 펼쳐지고요. 사실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백 명을 태운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초속 수십 미터의 바람을 뚫고 완벽한 각도와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맞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나 경외감 같은 거요. 네, 보통은 조종석에 앉아있는 베테랑 조종사의 그 노련한 경험, 그리고 관제탑의 정밀한 지시에 우리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백그라운드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그 미세한 센서 데이터의 떨림을 1초 단위로 감시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균열을 막아내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이미 수많은 생명을 지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완벽해 보이는 이 최첨단 인공지능에게 사실 아주 치명적인 뭐랄까 시각적 사각지대 같은 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기발하면서도 아주 수학적인 통찰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감겨있던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깊이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비행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그 이면의 치열한 세계를 파헤쳐봅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볼 자료는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논문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오토인코더 그리고 VA라는 딥러닝 모델의 아주 복잡한 뇌구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우리의 핵심 미션을 명확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AI가 도대체 어떤 위험한 맹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작위 풀이의 변환이라는 일종의 마법 같은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실제 상업용 항공기 안전을 지켜냈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이 세계로 뛰어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이 연구는 단순히 AI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성능을 몇 퍼센트 올렸다, 이런 수준의 뻔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군요. 네, 기계가 방대한 데이터를 인식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 근본적인 방식 자체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친 훌륭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AI가 상공에서 비행기의 이상 징후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네, 맹점 이야기 말이죠. 네, 방금 AI에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천하의 인공지능이 그것도 무려 나사에서 다루는 수준의 AI가 도대체 뭘 못 본다는 건가요? 그 사각지대를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스펙트럼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스펙트럼 편향이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오토인코더나 변분 오토인코더, 즉 VAE 같은 신경망 모듈들은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작게 압축해서 요약하고 그걸 다시 원래대로 재구성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네, 압축과 복원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망들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을 주파수 원리, 그러니까 프리퀀시 프린시플이라는 수학적 잣대로 딱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위험한 특성이 발견됩니다. 바로 신경망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아주 지독한 편식을 한다는 겁니다. 지독한 편식이요? 데이터는 그냥 다 똑같은 숫자들의 배열일 텐데 AI가 어떤 데이터는 좋아하고 또 어떤 데이터는 뱉어낸다는 뜻인가요? 약간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저주파, 로우 프리퀀시 성분을 학습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아주 빠르고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저주파라면 그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저주파란 데이터의 전반적이고 지배적인 패턴, 그러니까 큰 윤곽선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말하죠. 반면에 고주파, 하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아주 미세한 변화, 날카로운 디테일, 국소적인 진동 같은 것들은 훈련의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간신히 마지못해 학습을 하거나 헉,
마지못해서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학습을 그냥 종료해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음악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방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마치 AI에게 수십 가지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는 아주 복잡한 오케스트라 교향곡을 딱 들려주는 상황 같네요. 오, 네, 좋은 비유네요.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마치고 나서 딱 보니까 크고 웅장하고 되게 느리게 울려 퍼지는 튜바나 콘트라베이스의 멜로디만 떡하니 기억을 하고요. 그렇죠. 그 뒤에서 엄청나게 빠르고 촘촘하게 막 연주되는 바이올린의 미세한 솔로 연주,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가요? 와, 그 오케스트라 비유가 이 논문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튜바 소리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저주파고요. 빠르고 날카로운 바이올린 소리가 고주파에 해당합니다. 아하, 튜바와 바이올린. 확 와닿네요. 실제로 연구진이 이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고 직관적인 실험을 설계했거든요. 어떤 실험이었나요? 여러 가지 주파수가 한데 막 섞인 1차원 합성 데이터셋을 수학적으로 만들어서 AI에게 학습시켜 본 거죠. 구체적으로는 sin x, sin 3x, 그리고 sin 5x의 파동을 하나로 합친 데이터였습니다. 아, 서로 다른 파동 3개를 섞은 거군요. 맞아요. 크고 완만하게 출렁이는 파동인 sin x부터 작고 아주 빠르게 막 진동하는 파동인 sin 5x까지 그냥 한 그릇에 다 섞어 놓은 겁니다. 그럼 그 섞인 파동을 신경망에 넣었을 때 결과가 어땠나요? 앞선 설명대로라면 분명히 결과가 한쪽으로 쏠렸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쳤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른바 바닐라 신경망은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오직 크고 완만한 파동, 즉 저주파의 큼직한 형태만 쓱 흉내내고는 내 오차율이 낮아졌네? 하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어머나, 벌써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잘하고 빠르게 진동하는 그 고주파 형태는 무려 수만 번 이상의 아주 지루한 반복학습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겨우 그 모양을 따라잡기 시작했죠. 와, 진짜요? 네, 신경막 입장에서는 그냥 굵직한 선 하나만 대충 그어놓고 이 정도면 비싸게 그렸지 하고 만족해버리는 지독한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AI가 아주 얄밉게 학습의 가성비를 따지는 거네요. 큰 덩어리만 대충 맞춰도 전체 에러율은 팍팍 떨어지니까 그 미세한 디테일을 맞추느라 고생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항공 안전이라는 분야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늘 위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죠. 하늘 위에서는 미세한 센서의 떨림 하나, 아니면 단 0.1초의 밸브 지원 같은 게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궤적만 보고 디테일을 나몰라라 하는 AI라니 이건 그야말로 그냥 치명적인 고질병 수준인데요. 그 지점이 바로 나사 연구진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전체적인 고도 하강이나 큰 기체의 움직임은 지극히 정상적인 저주파 패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아주 부드럽게 잘 내려오고 있겠죠? 네. 하지만 특정 부품에서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플랩의 각도가 평소와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작동하는 그런 고주파적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스펙트럼 편향에 빠진 AI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비행기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잘 내려가고 있군. 정상. 이러고 그냥 넘어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미세한 경고 신호를 완전히 묵살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나사 연구진이 이 게으르고 편식 심한 AI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온 건가요? 이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연구진이 도입한 것이 바로 무작위 풀이의 변환, 영어로는 Random Fourier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RFT라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RFT요? 네, 신경망의 뇌구자 자체를 막 뜯어고치고 바꾸는 대신에 데이터가 신경망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치는 일종의 전처리 계층을 딱 하나 추가한 겁니다. 무작위 풀이의 변환이가 이름부터 벌써 아주 수식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데요. 조금 길긴 하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기로는 아까 AI가 세상을 보는 눈에 사각지대, 그러니까 맹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RFFT라는 건 일종의 시력을 교정해주는 교정용 안경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오, 악령이라는 표현도 아주 좋은데요. 그 작동 방식을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프리즘에 가깝습니다. 프리즘이요? 그 빛을 분산시키는 그거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백색광을 육안으로 딱 보면 그냥 눈부신 하얀빛 하나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으로 쫙 펼쳐지죠.
아하, 빛의 파장별로 싹 다 분리해서 보여주는 그 프리즘 원리군요. 네, 정확합니다. 원래 신경망에게 원본 데이터는 마치 엄청나게 강렬한 백색광과 같아서 가장 에너지가 큰 저주파라는 그 눈부신 빛에 가려지는 바람에 미세한 고주파 색상들은 아예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래서 큰 소리만 들리고 작은 소리는 묻혔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진은 이 원본 데이터를 신경망에 바로 들이밀지 않고요. 먼저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이루어진 풀이의 공간으로 강제로 투영시켰습니다. 투영을 시킨다고요? 네, 즉 데이터를 아주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넓게 분리하고 쫙 펼쳐버린 겁니다. 아,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튜바 소리랑 바이올린 소리가 하나로 뭉개지지 않고 각각의 독립된 주파수로 쫙 펼쳐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약간 궁금증이 생깁니다. 프리즘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쫙 펼쳐준다고 한들 AI가 여전히 난 그리고 튜바 소리, 그러니까 저주파가 좋으니까 저주파만 볼래? 하고 똑같이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스펙트럼 편향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가 되는 겁니까? 아주 훌륭하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왜 이 수학적 트랙이 실제로 통했는지가 이 논문의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 네네. 연구진이 이 RFT 프리즘을 통과한 데이터를 신경망에 딱 넣고 다시 F1 원리를 분석해 보았더니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요? 네, 원래 원본 공간에서는 미친 듯이 막 요동치는 아주 불규칙하고 복잡한 고주파 데이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가 싫어했던 거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풀이의 공간으로 딱 투영시키니까 신경망의 입장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학습하기 쉬운 형태, 즉 선형적인 패턴으로 변모해버린 겁니다. 아, 그 신경망이 학습하기 싫어했던 그 복잡한 지그재그 고주파 패턴들을 신경망이 가장 좋아하는 매끄러운 형태로 수학적인 포장재를 딱 바꿔서 떠먹여 준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AI가 튜바 소리, 즉 저주파부터 먼저 학습을 다 하고 나서 바이올린 소리, 고주파를 나중에 억지로 학습하는 그런 순차적인 편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 그럼 어떻게 학습하나요? 저주파와 고주파를 동시에 완전히 동일한 속도로 학습하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요? 세상에. 네. 그 결과로 신경망 모델이 데이터 속에 숨겨진 아주 선명하고 날카로운 특징들, 영어로는 sharp features라고 하는데요. 이런 찰나의 이상 징후들을 훈련 초반부터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숲이랑 나무를 한 번에 동시에 보게 만들다니 진짜 이 수학의 힘이 대단하네요. 네. 정말 우아한 접근법이죠. 하지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하나 좀 강하게 딴지를 걸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듣다 보니까 유독 제 머릿속에서 거슬리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무작위, 랜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무작위라는 단어요?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실험실에서 장난감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공 안전이니까요. 네, 사람 수백 명의 목숨이 달린 극도로 정밀해야 할 항공 안전 AI를 만들고 있는데 데이터를 변환하는 그 중요한 프리즘의 각도, 즉 주파수의 개수들을 그냥 주사위 굴리듯이 무작위로 휙 던져 넣었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AI 모델이 원본 데이터를 딱 보고 스스로 역전파 과정, 그러니까 백프로포게이션을 거쳐서 이 데이터에는 프리즘 각도를 이렇게 맞추는 게 내가 보기에 제일 좋겠어 하고 스스로 최적화하면서 훈련하게 놔두는 게 그게 당연히 더 똑똑하고 안전한 접근 방식 아닙니까? 트레이너블하게 말이죠. 와, 그 예리한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 논문을 처음 읽으면서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정확히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오, 역시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무작위로 그냥 막 흩뿌리는 RFT가 이 정도 효과를 낸다면 모델이 스스로 프리즘의 각도를 깎고 다듬을 수 있도록 훈련 가능한 방식, 즉 트레이너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면 그 성능이 아예 폭발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게 수순이죠. 네, 과학자들이 이런 호기심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연구진은 변환 개수 자체를 신경망이 직접 학습하고 또 스스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만든 TFT, 즉 Trainable Fourier Transformation 모델도 함께 구축해서 무작위 방식인 RFT와 정면 대결을 시켰습니다.
아, 역시 과학자들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그냥 무작위로 주파수를 흩뿌리는 RFT랑 AI가 스스로 최적의 주파수를 깎아내는 똑똑한 TFT의 진검승부라니. 와, 그 대결의 결말이 벌써부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무작위보다는 당연히 똑똑하게 훈련된 방식이 압도적으로 이겼겠죠. 그 흥미진진한 승부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요. 이 기술들이 실제로 투입되어서 성능을 검증받은 그 전장이 도대체 어딘지 먼저 살펴봐야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이 완벽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아, 무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수학 이론이 칠판 위에서 제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사람 생명이 오가는 실전에서 통하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하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무작위 방식이랑 훈련된 방식의 대결 결과를 듣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실전 무대가 있다는 뜻이군요. 이 기술이 단순히 컴퓨터 속 가상 환경이나 수학적 장난감 데이터로 테스트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생명이 달린 상공의 데이터를 썼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데이터로 이 두 방식을 시험해 본 겁니까? 연구진이 선택한 진짜 전장은 바로 다실링크라는 이름의 상업용 항공기 비행 데이터셋입니다. 다실링크요? 네, 이 데이터의 스케일과 정밀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문가들이 실제 상업 비행 기록 중에서 엄선한 무려 16,000번의 비행 데이터인데요. 16,000번이요? 와,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행 전체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다다라서 1000피트 상공을 딱 통과한 시점부터 활주로에 착륙하기까지의 마지막 160초. 160초요? 네, 그야말로 조종사의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 찰나의 구간만을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1000피트 상공에서의 마지막 160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고도를 한참 낮춰서 이제 창밖으로 활주로가 육안으로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딱 그 시점입니다. 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기체가 바람 저항을 받아서 막 덜컹거리고 날개에서는 엄청난 양의 공기가 찢어지듯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조종석에서는 활주로에 정확히 바퀴를 내리기 위해서 초 단위로 수많은 기계장치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 긴박한 160초요. 아니,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세밀하게 수집이 되는 겁니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촘촘하게 수집됩니다. 기체의 3차원 위치, 좌표, 방향, 고도, 대기 속도, 기체의 기울기, 그리고 조종사가 직접 건드리는 수많은 조종면과 플랩의 위치 등 10개의 핵심 센서 데이터가 1헤르츠, 즉 1초에 한 번씩 단 하나의 빠짐도 없이 기록됩니다. 1초에 한 번씩이요? 네, 160초 동안 비행기의 물리적이고 공기역학적인 상태가 초 단위의 스냅샷으로 그냥 낱낱이 찍히는 거죠. 와, 1초마다 기체의 모든 신경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기록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AI가 최종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위험, 즉 이 분석의 타겟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 연구의 궁극적인 타겟은 크게 세 가지 비정상 패턴을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조종사가 플랩을 전개해야 할 타이밍에 아주 미세하게 늦어지는 플랩 전개 지연이고요. 두 번째는 기체가 정상적인 하강 궤도에서 살짝 벗어나는 경로 이상, 그리고 마지막은 착륙에 적합하지 않은 속도 변화를 보이는 속도 이상입니다. 아, 플랩 경로 그리고 속도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리가 조금 다시 복잡해지는데요. 그 세 가지 이상 징후를 찾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만 건의 비행 기록 속에서 AI한테 이건 플랩 지연이야, 이건 경로 이상이야 하고 사람이 일일이 정답지를 달아주고 학습을 시킨 건 아닐 테고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AI가 이 찰나의 에러를 알아채는 건가요? 와, 정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지를 주고 학습시키는 방식을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사고나 이런 이상 징후 데이터 자체가 매우 희귀하니까요. 정답지가 별로 없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비행기 사고가 매일 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진은 오직 정상적인 비행 데이터, 즉 완벽하게 안전하게 착륙한 비행 기록들만 수만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비지도 학습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비지도 학습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심층 분석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오토인코더와 VA의 능력이 진짜 빛을 발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상 데이터만 주거라 공부를 시킨 다음에 실전에 딱 투입해서 자기가 알던 패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이면 이거 내가 배운 완벽한 착륙 공식이랑 뭔가 다른데? 이거 이상해? 하고 알아서 경고음을 울리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AI는 16,000번의 아주 완벽한 비행 데이터를 보면서 그 160초 동안 플랩은 정확히 언제 내려오고 속도는 어떻게 줄어들며 고도는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 모든 변수들 간의 완벽한 교향곡을 압축하고 복원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학습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상적인 데이터가 쓱 들어오면 자기가 압축했던 공식을 통해서 100% 똑같이 원래 데이터로 재구성해내겠죠. 그렇겠죠. 배운 대로 뱉어내는 거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거센 측면 바람 때문에 조종사가 아주 미세하게 한 2초 정도 플랩 조작을 늦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I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고주파 진동 패턴이 들어온 거죠. 배운 적 없는 패턴이네요. 네, 모델이 이걸 압축했다가 다시 복원하려고 하면 자기가 아는 그 정상 공식에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복원된 결과물하고 실제 입력된 데이터 사이에 엄청난 오차가 발생해버립니다.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탈이 나는군요. 맞습니다. 이것을 재구성 오류,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차 수치가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순간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이건 이상징후로 판단하는 원리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160초라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에 조종석에 앉은 인간 조종사는 수십 개의 계기판을 확인하고 관제탑이랑 막 교신하느라 1회 초의 미세한 플랩 전개 지연 같은 건 솔직히 육안으로 놓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놓칠 수 있죠.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에 숨어있는 AI가 1초 단위로 그 방대한 센서 데이터 간의 위화감을 재구성 오류라는 수학적 수치로 다 잡아내고 있었다니. 결국 이게 대형 참사를 막아내는 결정적인 1초의 기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간다 하고 넘기지 않고 아주 미세한 고주파의 떨림까지 남김없이 전부 잡아내는 게 이게 결국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요.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고주파를 놓치는 AI를 항공 안전에다 쓴다는 건 시력이 엄청 나쁜 감시병한테 망원경도 안 쥐어주고 적운을 빨리 찾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와, 비유가 찰떡이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성적표를 깔 시간입니다. 그 엄청난 대실링크 데이터라는 실전 무대 위에서 아무 렌즈도 안 낀 기본 AI 모델, 그리고 수학적 무작위 프리즘을 장착한 RFT, 마지막으로 스스로 프리즘 각도를 조율하는 제일 똑똑해 보이는 TFT까지 3명의 선수가 뛰었습니다. 네, 세 선수의 대결이죠. 저는 아까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요. 기울기를 계산해서 스스로 최적화하는 AI의 학습 능력을 믿습니다. 당연히 이번 승부는 TFT가 이겼겠죠. 아쉽게도 방금 하신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결과는 무작위 프리즘인 RFT의 아주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도 안 돼요. 아무렇게나 막 흩뿌린 무작위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훈련된 방식을 이겼다고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수치가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아무 렌즈도 안 낀 기본 VAA 모델, 즉 CVA가 플라피언 이상 탐지에서 기록한 F1 점수가 60.77이었습니다. 60점대군요. 그런데 신경망 앞에 그냥 무작위 프리즘 RFT 하나를 딱 덧대자마자 이 점수가 무려 70.05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무려 10점 가까운 상승이죠. 와, 플랩 지연 탐지율이 그 정도로 확 오르다니.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체가 궤도를 벗어나는 경로 이상 탐지는 결과가 어땠나요? 경로 탐지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더 충격적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기본 모델은 18.21이라는 정말 절망적이고 처참한 점수를 기록했거든요. 사실상 경로가 조금 틀어지는 그 미세한 이상 징후는 아예 눈치채지도 못하고 다 놓쳤다는 뜻입니다. 18점이요. 그건 거의 눈을 감고 있는 수준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RFT 프리즘을 씌운 순간 점수가 40.49로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세상에 RFT가 들어가니까 거의 장님 같았던 AI가 갑자기 매의 눈으로 각성을 한 수준이네요. 도대체 이 무작위 프리즘이 AI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준 겁니까? 심층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이 RFT 모델은 기본 모델이 절대 보지 못했던 아주 은밀하게 상호작용하는 변수들 사이의 불일치를 귀신같이 잡아냈습니다. 은밀한 상호작용이요. 네, 예를 들어서 계산된 대기 속도, 보정된 받음각, 그리고 비행기 기수가 들리는 피치 각도 같은 이런 센서 데이터들은 아주 촘촘하고 미세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전형적인 고주파족 특성을 띠거든요. 서로 얽혀 있군요. 그렇죠. RFT가 바로 이 변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찰나의 어긋남을 완벽하게 포착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프리즘으로 파장별로 쫙 펼쳐주니까 그 미세하게 금이 간 균열들이 수면 위로 싹 다 드러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이렇다니까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제 머리로는 아직도 그 똑똑한 TFT의 패배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아, 여전히 미련이 남으시죠? 그럼요. 도대체 왜 모델 스스로가 최적화의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킨 똑똑한 방식이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무작위로 쫙 뿌려버린 방식을 이기지 못한 건가요? 네,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논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역설적이고 또 거대한 통찰입니다. 통찰이요? 네, 연구진이 TFT의 실패 원인을 낱낱이 뜯어보니까 범인은 바로 학습 과정 자체에 있었습니다. 학습 과정 자체가 범인이라고요? 네, TFT는 역전파를 통한 기울기 하강,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스스로 에러를 줄이면서 최적의 주파수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적화 과정 역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스펙트럼 편향이라는 함정에서 절대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 가만히 있어보자. 느낌이 오는데요. 모델이 에러를 빨리빨리 줄이려는 그 게으른 본성 때문에 스스로 프리즘의 각도를 막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에너지가 크고 뻔한 저주파 대역으로 자기 렌즈에 초점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 거네요. 맞아요. 고주파를 보라고 프리즘을 주고 훈련 기회를 줬더니 또다시 큰 그림만 보는 쪽으로 스스로 그냥 퇴화해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결국 AI한테 야, 네가 알아서 제일 좋은 각도를 한번 찾아봐 하고 자유를 딱 주면 그 고질적인 편식 습관을 못 버리고 또다시 쉬운 길, 그러니까 저주파로 도망가 버리면서 에너지만 낭비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무작위 방식인 RFT는 애초에 AI한테 그런 선택권 자체를 주지 않고 그냥 모든 주파수를 광범위하게 강제로 쫙 펼쳐서 강제로 떠먹여주니까 오히려 편식을 할 틈도 없이 고주파의 미세한 디테일까지 다 흡수하게 되는 거고요.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이 무작위성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럽고 무질서한 확장이 오히려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아주 수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결론인 셈입니다. 와, 오늘 이 심층 분석은 정말 뇌를 아주 묵직하게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한 줄로 싹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그 최첨단 AI조차도 에러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 큰 그림, 즉 저주파에만 집착하느라 진짜 생명과 직결되는 찰나의 디테일인 고주파를 놓치는 아주 치명적인 편향, 일종의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네, 스펙트럼 편향이죠. 맞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뇌 구조를 다 뜯어고치는 대신에 수학적인 무작위 렌즈인 RFT를 딱 한 겹 씌움으로써 AI가 숲의 웅장함과 나뭇잎의 미세한 흔들림을 동시에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적 마법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타는 상업용 항공기가 활주로로 접근하는 그 숨막히는 마지막 160초를 묵묵히 감시하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극도로 복잡한 이 딥러닝 블랙박스의 한계를 무작위성과 주파수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수학적 원리로 풀어낸 정말 우아한 해결책이죠. 우아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의 배열,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까지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1초 단위로 처리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밀하고 논리적이어야 할 AI조차도 자기 자신의 치명적인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작위성이라는 아주 혼돈의 한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그 계산되지 않은 무작위의 렌즈를 딱 꼈을 때 비로소 놓치고 있던 미세하고 중요한 디테일들이 선명하게 보였단 말이죠. 네, 참 역설적이죠. 그렇다면 이 AI를 만든 우리 인간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매일같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혹시 승진, 자산 증식, 앞버테 평수 늘리기, 아니면 완벽한 은퇴 준비 같은 너무 크고 지배적인 목표, 즉 인생의 저파에만 얽매여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이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느라 정작 내 옆에 앉아있는 가족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 출근길 담벼락에 조용히 피어난 작은 꽃잎, 짧지만 엄청나게 강렬했던 찰나의 웃음 같은 이런 삶의 고주파적인 디테일들을 마치 스펙트럼 편향에 빠진 AI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네, 깊이 공감하게 되네요. 어쩌면 극도로 계산되고 통제된 우리의 팍팍한 일상에도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줄 약간의 무작위성,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낯선 골목길을 한번 걸어본다거나 아니면 뜬금없이 옛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는 이런 아주 작은 일탈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스펙트럼은 지금 어디로 편향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꽉 짜인 그 일상에 작은 무작위성의 렌즈를 하나 허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뵙겠습니다.